임플란트 하셨다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주의사항은 별로 없는데요. 이건 정말 꼭 지켜주셔야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성공률이 이제 95% 수준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나머지 5%는 왜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 대부분이 수술 후 관리 부족 때문인데요. 임플란트 자체는 점점 좋아지는데 수술 후 관리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 임플란트는 20년, 30년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수술 후의 관리는 시기별로 다른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제 48시간 이내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수술 후 이틀 동안은 막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 지혈이랑 이제 붓기 관리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혈은 이제 피가 빨리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꺼즈를 꼭 물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꺼즈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꼭 물고 계셔야 피가 멈추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 게 꺼즈를 물고 있다가 그걸 뺐다가 피가 멈췄는지 보고 다시 물기도 하시고, 꺼즈를 물고 있으면 침이라든지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뱉게 됩니다. 그렇게 뱉다 보면 여기가 피딱지가 져야 피가 안 나는 건데 그 피딱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혈병이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또 스물스물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할 거는 솜을 꾹 무시고 나오는 침이랑 피는 삼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술이 조금 크고 이제 뼈 이식도 했다면 붓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냉찜질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을 하게 되면 붓기도 조금 가라앉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냉찜질로 조금 붓기를 가라앉히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는 이제 온찜질로 바꿔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48시간까지는 냉찜질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온찜질로 전환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약을 잘 드셔야 염증도 빨리 가라앉고 통증도 완화되고 감염도 방지되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고, 피가 막 더 안 나기 위해서는 막 피가 빨리 도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뭐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뜨거운 물에 사우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48시간 동안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수술 후 3개월까지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6주에서 12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그다음에 주변에 시멘트를 발라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굳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임플란트가 뼈랑 잘 굳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혀로 만져보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고정이 좋으면 임플란트를 잇몸 밑에 묻어놓는 게 아니라 위에 동그란 단추를 채워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동그란 단추를 환자분들이 뭐가 있는지 혀로 자꾸 만져보시거든요. 혀로 미는 힘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랑 붙을 때는 이게 0.1mm라도 움직이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붙지 않고 주변에 잇몸이 들어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혀로 절대 만져보시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양치를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그 단추를 세게 닦아버리시는 겁니다. 세게 닦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안 붙을 수 있거든요. 저희 환자분도 후라치를 하셨던 환자분인데 다음번에 불편하시다고 오셨는데 양치질을 세게 막 문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붙지 않고 다 빠져버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그 뚜껑을 만져본다거나 혀로 만져본다거나 그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흡연이랑 음주인데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흡연이나 음주도 이 3개월 동안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가급적이면 흡연 같은 경우는 뭐 한갑을 피셨던 분들은 반갑으로 줄이든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흡연이랑 음주랑 둘 중에 따지라고 하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주도 많이 피해 주시되 흡연은 특히나 초반에 끊어주실 수 있으시면 뭐 일주일이라도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임플란트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앞으로 쭉 평생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시면 이제 임플란트는 충치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임플란트는 양치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플란트는 치아 자체는 썩진 않지만 이제 임플란트랑 잇몸 경계부가 있잖아요. 거기를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양치질을 좌우로만 하시다 보면 잇몸 부분이 닦이지가 않거든요. 항상 양치질을 하실 때도 빗자루처럼 잇몸에서부터 쓸어 올리고 쓸어 내리는 방식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은 치석이라든지 그런 치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칫솔도 잘 사용을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3개월에 한 번, 이제 안 되면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 같은 걸로 제거를 해주시는 걸 오래오래 하셔야 임플란트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그런 보호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면 일반 치아보다 훨씬 더 빨리 나빠지거든요.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도록 치과에 계속 방문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기검진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연구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6개월 간격의 정기검진이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면 정기검진을 갔을 때 뭐를 하느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잇몸 주변에 이제 잇몸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지 그런 걸 측정하기도 하고, 피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로도 이제 뼈 높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안 좋아지는 임플란트는 뼈 높이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물리는 것도 조금 바뀔 수가 있고, 치아하고 치아가 만나는 부분이 벌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정기검진을 오시면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고, 나사로 조여지는 거기 때문에 나사가 풀리게 되면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술 후 관리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48시간 동안은 지혈이랑 붓기 관리를 해주시고,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골든타임인 석 달 동안은 혀로 만져보시면 안 되시고, 거기를 양치질을 세게 하시면 안 되고, 흡연이나 음주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마친 다음에 이제 평생 동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치과에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하신 임플란트 평생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